도시 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 추진이 확정된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에 수영장과 테니스장 등을 갖춘 대규모 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은평구 진관동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우리말 문화진흥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글 한류 문화특구를 꿈꾸며 지역의 고유 글꼴을 개발하는 등 한글을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에 나선 주인공들 만나봤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엔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날씨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부 트럭터미널이 개발되면 대규모 공공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5일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서부 T&D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부지 중 양천구 공공기여 공간에 볼링장과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을 갖춘 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은 터미널을 아파트와 대형 쇼핑센터, 물류시설을 갖춘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서울시로부터 물류단지 계획안을 승인받았습니다.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모견 양천구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양천구 의회 관계자는 이모견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구의회 직원과 주민센터 직원 등 공무원 90여 명에게 과일 상자를 나누어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샤인머스켓 상자 수십여 개가 의회 앞에 쌓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직원 격려차 과일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샤인머스켓 상자를 다시 회수해 실제로 받은 사람은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양천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10월 9일은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네, 한글날을 맞아 한글 한류 문화특구 은평을 꿈꾸며 우리 말, 글 보급에 힘을 쏟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봤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일종의 유급 독서 휴가제인 사가독서. 성산문 등 세종을 보필하며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사들이 은평구 진관사에서 사가독서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찰에 가서 해라 한 게 처음 한 것이 진관사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절묘하게 훈민정음 창제 1년 전인 1442년부터 2년 동안 진관사에서 해요. 박팽년, 성삼모, 신숙주 이게 하위지 이석형 이렇게 6분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서 훈민정음 해례본 저술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 한글 창제 비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민들의 제안으로 진관사 사가독서터 표지석이 세워지고 진관사로 향하는 길에는 한글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진관사 사가독서는 주민들이 우리말 문화진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가 됐습니다. 너나들이 우리말 사랑이라는 그 교재를 만들면서 그 김서롱 박사님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우리말 간판 공모전을 우리 주민 전체를 열어놓고 공모해가지고 예쁜 우리말들도 많이 발굴을 했고. 은평구의 지역 고유 글꼴을 개발하자고 한 것도 이들입니다. 현재 은평 글꼴 개발 사업은 시안까지 완성된 단계입니다. 주차장을 차 쉼터라고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비움터라고 해서 우리말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주민센터를 어울림터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좀 모델을 제시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은평 글꼴 개발에 힘을 보탠 김수롱 세종국어문화연구원장은 글꼴 개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평구의 그 고유 글꼴을 개발한다는 것은 은평구만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숲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모든 문화들을 그 글꼴을 통해서 수용하고 확산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은평구의 새로운 뿌리를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우리 말과 한글은 모든 문화에 담는 그릇이자 용광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 한글을 빛내면 다른 문화적 행사 이런 것도 더 빛내고. 주민들의 목표는 한글로 한류문화특구 은평의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지역의 여러 문화 관광 자원에 한글을 활용한 콘텐츠를 더하면 은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관사의 그 한식, 우리 한옥마을이는 한옥은 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볼거리이고 대한민국의 그 한글로 작품 활동을 한 모든 이 작가들을 총 관리할 수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이 우리 기자촌 지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록의 그 역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국립고전번역원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완성도 있게 좀 그 엮어 나간다면 우리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지가 만들어지는 게 은평이고 또 저의 바람은 은평을 찾아왔다 대한민국을 관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말,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을 한글이 담긴 한류문화 특구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어떤 꽃을 피울지 기대됩니다. 세종대왕님이 모든 그 소리를 다 내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간이 담긴 말이 다 이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과 한글을 같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제법 쌀쌀해진 공기에 가을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다만 가을에 불청객이 있죠. 바로 바닥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악취입니다. 네,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들이 열매 채취에 나섰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은행나무가 일렬로 줄 선 도로. 나뭇가지에는 열매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 곳곳에는 은행나무 열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룩 자국도 많은데요. 이 은행 열매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밟힌 은행나무 열매가 짓눌려 터져 도로에 눌러붙은 것. 사람들의 발길은 지뢰를 피하듯 조심스럽습니다. 밟히면 신발도 그리고 냄새도 대변 냄새 나고 피해 다니죠. 아니면 발로 툭툭 차가고 한 대를 몰아주고. 은행을 치우는 건 지자체의 몫입니다. 자치구들은 지난달부터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열매터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고소 작업차를 이용합니다. 작업차를 타고 나무 높이까지 올라가 장대로 잎사귀를 툭툭 치면 은행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하루에 30-40주 처리합니다. 우리 은행을 10kg짜리로 100자리다 150자리. 이렇게 수거한 열매는 폐기 처분됩니다. 강북구 등 일부 지자체처럼 암나무를 열매가 안 열리는 수나무로 바꿔 심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나무들이 아름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이제 나무를 다 바꾸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은행 나무를 좀 열심히 털어서 민원을 좀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은행나무. 하지만 여전히 가로수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쉬운 데다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양천구에만 5,400여 그루가 있고 이 중 4분의 1은 열매를 맺는 암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난 뒤에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어색하기만 한데요. 완연한 가을 날이 시작된 건지 또 단풍 나들이는 언제쯤으로 계획을 해두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요 며칠의 갑작스러운 추위에 이제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내려간 이유가 있을까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가운데 6일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5일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까지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북쪽 대륙의 중심을 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기존의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던 따뜻한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여기에 영향을 주면서 공기 결 자체가 차가워진 건데요. 특히 지난 4일이었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이 세찬 비를 뿌린 뒤에 그 후면에 위치한 북쪽의 찬 공기를 추가로 끌어내리면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날씨 예보를 보면은 아침 기온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라고 하던데요. 벌써 그럴 때인가 싶기는 합니다. 적당히 좀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을까요? 10월에 접어들면 가을빛도 완연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10월 중순 정도가 딱 사람이 활동하기에 좋은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9월에 워낙 늦더위가 남아 있었던 터라 이맘때 와야 될 가을 날씨가 좀 새삼스럽게 춥게 느껴질 그런 이제 기분이지만 그래도 금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 딱 걸맞는 수준, 일부 지역은 오히려 한 1,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침 최저 기온이 8도에서 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뭐 어제, 오늘 이번 주 중반에 나타났던 그런 반짝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하루 동안에 들쭉날쭉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교차에는 당분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길거리에 가로수 나뭇잎을 보면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풍 나들이는 언제쯤으로 계획하면 좋을까요? 국내에서 단풍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강원도 설악산입니다. 지난달이었죠. 9월 30일. 설악산은 벌써 첫 단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하루, 평년보다는 이틀 정도 늦은 겁니다. 아무래도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뚝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빨리 물드는 게 단풍의 원리인데 9월의 늦더위가 아무래도 올해 단풍 소식을 늦춘 거죠. 그래서 보통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20% 정도가 물든 시점을 첫 단풍이라고 보고 있고요. 산 정상으로부터 80%가 물들 때를 단풍의 절정기로 보는데요. 한 9월 31일 설악산이 첫 단풍을 물들었다라고 하니까 한 20일 이후 정도인 10월 말부터 그리고 남부지방 좀 첫 단풍이 늦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쯤이 올해 단풍의 절정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맹서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내년부터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함께 육아휴직을 한다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였고 월 최대 상한액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기간도 첫 3개월까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간도 늘어나고 상한액도 높아지는 겁니다. 더불어 자녀의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저출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문제 해결에는 가까워질 것으로 믿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9월 한 달 동안 체납 차량 단속을 벌이고 체납 차량 200여 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입니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 21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1억 2천만 원을 체납 처분했는데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생계형 자동차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